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의식입니다. 한미동맹이 지금 깨진 것 같습니다. 맨날 깨지기 일보 직전까지 와 있다고 했는데 깨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한미동맹과 관련돼서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동맹이 더 우려먹는다. 동맹이 적보다 못하다. 참 억장이 무너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그만큼 무너졌고 이제 복원하기 힘든 상태까지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총선에 분명히 이겨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요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동맹이 적보다 더 크다. 또 동맹이 더 우려먹는다. 한마디로 말이죠. 주변에 힘은 안 되고 계속 우려먹고 사기치고 뭐랄까요, 그냥 자기만 바라보고 뜯어먹는 그런 양아치 같은 주변의 인사들이 있잖아요. 꼭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그 참 논란의 불씨를 항상 지피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미국 국내 정치 문제 갖고만 한다면 미 국민들과 대통령과의 싸움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전통적인 틀 안에서의 외교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전통적인 틀이 아닌 21세기 외교에서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스타일로 외교를 해요. 네. 그 핵심에는 바로 트윗이 있고, 그리고 트윗 안에는 또 이상한 용어들이 있는데 그 적나라한 트럼프의 아주 특징이 오늘 나왔어요. 바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13일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죠. 네. 이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한 석유 화학 단지를 방문해가지고 미국의 에너지 사안의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느닷없이 또 한국하고 일본을 말하자면 건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한국, 일본 다 동맹이잖아요. 동맹이 적보다도 미국을 더 많이 우려먹는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 동맹의 의미, 가치를 폄하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직설적으로 한국의 국경을 미국이 지켜주고 있는데, 한국의 국경을 미국이 지켜주고 있는데 미국의 국경은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만 얘기하면 항상 무임승차. 이게 부자 나라가 됐는데 돈을 하나도 안 하고 전부 왜 미국이 주한미군 훈련비 연간 5억 불을 왜 들여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수치도 또 맞지도 않아요. 주한미군 숫자에서부터 시작해갖고 훈련에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아무것도 맞지도 않는 엉터리 숫자를 갖다 놓고 부풀린 숫자를 갖다 놓고 한국을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기가 이 정상적인 군사 긴장이 없는 정상적인 나름대로 좀 그냥 안정된 시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또 동맹국 대통령이 하니까 그냥 미워도 한 세상 하듯이 좀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북한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한반도 안정을 갖다가 깨치는, 그리고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가지고 위협을 가하는 시기잖아요. 이 위협을 제거하겠다고 협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트럼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동맹의 가치를 무시하고 미국보다 더 많이 우려먹는다. 물론 경제적으로 따지면 한국이 수출해서 조금 무역 흑자를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또 트럼프가 얘기하는 일본도 계속 무역 흑자를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면 그런 불만이 있으면 외교 채널을 통해서, 또 외교 채널이 아니고 공개적인,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내년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굉장히 급하잖아요. 그럼 표 좀 얻으려고 하는 득표 전략 차원에서 외교 문제를 이용한다면 좀 품위에 맞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품위에 맞지 않는 말로 이렇게 동맹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잖아요. 불쾌하고 이렇게 해갖고 만약에 우리가 방위비를 이제 어차피 어느 정도까지 증액시켜서 내느냐가 문제지, 방위비 증액은 필연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방위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설득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상폭이 정해서 되는데 이렇게 험한 말로 한국을 건드려가지고 생각보다 더 많은 증액을 해주면 자칫 잘못하면 반미 감정이 생겨요. 지금 그러잖아요. 현 정부는 기다렸던 듯이 일본이 한국 보복하니까 반일 감정 앞세워가지고 그걸로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를 바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지금 그러잖아요. 아베가 문 대통령 살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있잖아요. 지금 세간에. 그러면 트럼프가 이렇게 한국 국민을 자존심 상하게 해가지고 만약에 반미 감정이 커지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대로 방위비 인상 못하게, 지금 사드도 지금 반대하는 사람 몇 명 때문에 제대로 못 세우고 있는데 만약에 국민이 들고 일어나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저 주한미 대사관에 데모 내가 자동차까지 가지고서 들이밀고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 트럼프한테 좋을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부담을 한국 정부에 좀 많이 이렇게 부과하고 싶더라도 점잖은 방법으로 압박을 가야라. 이런 식으로 동맹이 적보다도 못하게 미국을 더 우려먹으려고 한다. 이거는 정말 동맹국 차원이 아니고요. 설령 동맹국 간 관계가 아니고 일방 우방 관계 하더라도 국가 간의 외교 관계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다. 이런 거를 제가 정말 지적하고 싶어요. 예. 근데 이 문제는 다 문재인 정권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정권이 한미동맹을 좀 든든히 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설정을 잘 해놓고, 무역과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평등한 부분들을 잘, 예, 북핵 문제 특히 협조를 해주면서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지금 저렇게, 한미동맹을 틀어놓는 북한의 편에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외교도 옛날하고 달라가지고요. 예.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은 뭐 완전히 100%다 틀린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맞는 말도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원조를 미국한테 받아가지고 정말 국민 소득 1인당 소득이 GNP 100불도 안 되는 나라에서 지금 3만 불이 넘는 나라로 대성장을 했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성장의 열매를 미국한테 좀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미국한테 일반적으로 지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거는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한 방위비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우리가 사드 문제를 보십시다. 그리고 예. 대중외교와 대미외교를 보라고요. 예. 그러면 미국 내 조야에서는 이미 한국은 중국한테 기울었지 미국한테는 기울지 않았다. 미국한테는 미국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나라로 가려고 한다. 예. 이런 시각이 지금 미국 내 분위기에 많이 지금 팽배하죠. 그런 분위기가 상당하다고 그렇게 이미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불만이 지금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호혜적인 입장에서 외교 관계도 가져야 되는데, 아니 미국이 지금 2차 대전 이후로 한국을 그렇게 키워줬더니 겨우 지금 이제 해방 이후 몇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니 등치가 커지니까 내 말 안 듣고 중국한테 기운단 말이야? 아 그래? 그럼 돈 내. 안 그러면 나 미군 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런 압박을 통해서 방위비 플러스 알파, 그 알파 중에 지금 트럼프가 제일 세게 생각하는 게 인도 태평양 전략이잖아요.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은 트럼프 생명 걸고 추진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아베가 딱 밀착해가지고 하니까 아베는 점수 엄청 많이 받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 틀림없이 별로 동참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 문제. 예. 그 다음에 더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는 바로 얼마 전에 에스퍼 장관이 왔다 갔잖아요. 예. 중거리 미사일을 중거리 미사일. 한국 땅에다 심겠다는 예.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한국, 일본, 호주 세 나라하고 직접 협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후보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현 정부가 사드도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리고 중국에다가도 사드 같은 거 다시는 절대 우리 한국에 들어오지 않겠다 또 약속했잖아요. 예. 그런데 중거리 미사일을 재래식이 됐든 핵이 됐든 갖다 놓으라고 하겠어요? 그렇다 본다면 미국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또 북한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러시아 마찬가지 모든 미국의 대외 포괄적인 전략의 안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갖다 놓으라는데 한국이 야 그거 말도 꺼내지 마. 딱 이렇게 하면 미국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그러지 않아도 좀 특이한 돌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네. 아예 미 국무부의 관료 수준에서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다가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우리가 반 이상은 이 대미 외교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북한한테만 매달리다 보니까 한미 관계가 소홀해지고 소홀해지다 네, 보니까 맞아요. 이런 미국이 굉장히 중시하는 전략과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미국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압박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늦기 전에 이 대미 외교의 정책과 전략도 근본을 바꿔야 돼요. 아,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할 생각이 없다 보니까 그게 더 큰 걱정 아니겠습니까? 예. 대중 가이드제 있잖아요. 늦기 전에 뭐 잘하라고. 예, 늦기 전에 잘해야 되는데. 예. 아, 진짜 왠지 모르게 늦었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골든 타임을 놓치면요. 예. 훨씬 더 비용이 큽니다. 예. 이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방위비만 얘기했잖아요. 방위비 얘기할 때 다른 핵 이런 중거리 미사일 문제, 인도 태평양 전략 문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 협조하고 공조하고 동맹으로서의 외교적인 그런 책임을 다 부담할 것이냐 이런 거를 포괄적인 패키지에 딱 넣어놓고 미국하고 협조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 방위 압박이 좀 적게 옵니다. 아, 예,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전옥현의 안보정론TV 좀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참 어려워졌네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좀 과하다 싶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오죽하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탓을 문재인 정권에 돌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요, 경제 나빠도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부 때문이고, 사회가 불안정해도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문이고, 뭐 태양광 문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사회 문제 모든 거 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이 이렇게 문제가 커진 거는 바로 문재인 정권 때문이고요. 한미동맹 깨진 것도 다 문재인 정권 때문이고요. 큰일 났습니다. 예, 이거 복원시키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내년 총선에 이기면 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는데, 총선에서 지게 되면 그야말로 기회도 없고 대한민국이란 이름마저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있는데 이 태극기도 언제까지 달아야 될지 걱정입니다. 내일 또 한반도기 흔드는 건 아닌지 참 또 걱정입니다. 8.15 됐는데 저번에 보니까 정체불명의 태극기를 달고 있더라고요. 예, 참 어처구니 없는 세상. 이걸 바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이고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신의 한수 구독 부탁드리고요. 전옥현의 안보정론TV도 함께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